이 자리에서 주미애는 조국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이 아주 중요하고 힘들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주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각각 언급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또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 경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개인의 비리였습니다. 개인이 이런저런한 돈을 받고 또 그 사모펀드니 뭐 이 자녀 입시 비리니 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 또는 펀드, 뭐 입시 비리 등등 직권 남용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다. 이게 주미애의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노빠들 또는 문빠들이라고 불리는 검열 지지자층들이 이 상황을 호도해가지고 보고 있지만 지금 주미애는 아주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갖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이임식을 마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적석으로 진행한 연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주미애는 이날 오후 공식 이임식을 마친 뒤 전용 차량인 그랜저를 타고 과천 정부 청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청사 정문 주변 도로 노변에 들어서 있던 지지자들을 발견하고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주미애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주미애, 고마워요 주미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랑해요 주미애, 지지해요 끝까지 같은 구호를 연호했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린 주미애 장관은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눈 뒤에 한 말씀만 해달라는 요청에 5분여 동안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주미애 장관은 여러분들께서 소리 없이 보내주셨던 응원, 때로는 멀리서 저 남반구에서 저 멀리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이런 데서도 보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내에서 촛불로 일으켰던 여러분의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개혁의 가장 큰 주제, 그 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그 검찰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됐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었었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입니다. 정말 이건 한마디로 비리입니다. 비리.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서울구치소 포함해서 서울 동부구치소 그 모든 사람들이 개혁을 하다가 가인 사람들입니까? 개혁을 하다가 가인 사람이 구치소에 꽉 차 있습니까? 대한민국 감옥에 있는 전부 다 개혁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까? 이런 개혁 저런 개혁, 가족개혁, 개인개혁. 그러니까 주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 장관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주미애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언 도중에 한숨을 쉬거나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권에서 검찰개혁의 근거로 거론하는 사건에 휘말렸던 인물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에 2017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아내와 일가 친척이 검찰 수사를 거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여기 나온 인물들 사모펀드, 동양대학교 표창청, 총장 표창청 위조, 단국대학교 의학 논문 제1저자 이거 다 개혁입니까? 이거 개혁을 하다가 지금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것들입니까? 이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주미애는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미애는 이제 그 길에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설령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꿰매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찬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다.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직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저는 다 보고 듣고 있었다. 여러분의 그 힘찬 소리 없는 응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며 시작이 어렵지 나머지는 무슨 큰 낭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신 응원으로 검찰개혁은 이제 국민의 가슴에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주미애가 현직에 있으면서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다 보고 듣고 있었다.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주미애입니다. 시시콜콜 SNS를 통해서 중계방송 하듯이 자기 감정 표현을 다 했고 국회에 나와서도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하고 있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마치 전투하듯이 싸우는 듯이 말했던 사람이 추미애인데 현직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서 들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아주 잘한 것처럼 지금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해서 권력 비리를 수사 못하게 검찰을 완전히 추미애 또는 법무부의 예속기관으로 만들려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성과가 아니라 장악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미애와 그 휘하에 있는 검사들 포함해서 상당수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추미애는 박수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진득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잘했다고 이게 자랑입니까? 추미애는 또 검찰개혁을 거론하면서 막연했던 공포가 그 실체를 이해되면서 왜곡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도 검찰에 대해서 많이 쫄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를 야기하는 거 보니까. 검찰개혁 없이 우리 사회 정의는 바로 설 수 없고 검찰개혁 없이 민생이 두 다리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다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으니까 비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두 다리에 뻗을 수가 없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들을 다 지방으로 한직으로 인사학살을 하고 뭐 여러가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징계, 감찰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고서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맥백백하게 보입니다. 자, 이어 검찰개혁이 어느 학자의 몫도 아니고 정치인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세운 촛불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권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세운 촛불정권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적폐몰이를 할 때, 자, 추미애는 적폐청산하면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또 법무부의 과거사 진상위원회, 여기서 적폐몰이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탈탈 털어서 그 과정에 많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